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웅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 법률에 따른 개인도산 절차이지만 본질적인 그 성격은 다릅니다. 단어에서 그대로 아시다시피 개인회생은 말 그대로 채무를 변제하고 새롭게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재건형 절차다라고 하면, 개인 파산의 경우는 내가 모든 재산과 모든 빚을 한 번에 정리하는 파산형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회생은 빚을 갚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절차, 파산은 빚을 갚고 모든 걸 정리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회생이 더 유리할까요? 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파산보단 개인 회생이 더 유리합니다. 정확히는 더 유리하기보다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회생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 파산의 경우는 고령이나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절차이고, 개인 파산을 하게 된 경우 그에 따라 앞으로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들이 더 많기 때문에 소득 활동을 하실 수 있으면 개인 회생을 통해서 채무를 정리하시는 편이 훨씬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제도가 더 불리할까요? 재산의 유무와 개인 회생을 개인 파산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내가 가진 재산이 내가 가진 빚보다 더 적은 경우, 그때 한해서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빚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이 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의 근본적인 차이는, 개인 파산은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채무에 정리해서 내가 가진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고, 개인 회생은 내가 가진 재산을 지키는 상태에서 내가 벌고 있는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재산을 지키고 싶다라고 하면 개인 회생 쪽으로 가시는 게 유리하고요. 내가 재산을 정리하더라도 모든 채무를 한 번에 다 정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개인 파산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채무 금액이 큰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더 유리할까요? 네, 개인 회생은 무담보 채권 10억, 담보 채권은 15억까지의 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만 개인 회생이 가능하고, 다만 개인 파산은 채무액의 상한은 없습니다. 이 금액을 넘는다라고 하면 개인 파산을 고려해 보셔야 할 테고요. 채무액과 수천만에서 수억 원 사이이고 내가 일정한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개인 회생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액수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용소득이 없어서 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라고 하면 개인 파산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 회생이 파산을 하면 모든 빚이 탕감되는 건 아닌가요? 개인 회생 절차에서 원칙적으로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모든 채권이 면책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비면책 채권으로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비면책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1호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1호 조세, 2호 벌금 과료 및 형사소송, 3호 채무자가 고의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등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해를 끼쳤거나 아니면 국가에 조세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들 또는 이제 임금 채권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비면책 채권이라고 해서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신용도나 사회생활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개인 파산을 하게 된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직에 임용이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전문직 자격증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거나 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회생이 가능한 경우다라고 하면 개인 회생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요즘은 신용정보원의 공공기록을 일찍 삭제해주는 등 최대한 개인 회생을 하고 있는 분들의 신용 점수를 유리하게 해줄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회생이 가능하신 경우라고 하면 파산보다는 회생 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개인 회생을 많이 선택하실까요? 실제로 직장인으로서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 등을 하시면서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경우에 내가 빚이 이미 많이 늘어나서 빚으로 이자나 원금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그때는 개인 회생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연체가 발생을 하고 어려워진 상태에서 개인 회생을 찾게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압류나 추심 같은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개인 회생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집이나 자동차나 뭐 이런 자산들이 좀 있으셔서 그 자산을 지키면서 내가 빚을 좀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개인 회생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채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조언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정부에 들어서 개인의 채무를 상감해주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찾아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제도들이 있고 그 제도에 따라서 내가 적절하게 맞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런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선택해 볼 수 있는 선택지가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좀 젊고 아직 경제 능력이 있다라고 하시면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를 정리하시고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나이가 너무 많고 지병이 있어서 더 이상 일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개인 파산을 통해서 채무를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영웅의 안영진 변호사였습니다.